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2020년 5월 16일 PSAT, PSET 1차를 보고 온 후기입니다. 짜잔! 요거는 제 이름을 제가 적어놨어가지고 가린 거고요. 무사히 보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별도의 편집 없이 그대로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자막을 넣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점은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 최대한 말을 잘해서 편집 없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각 과목에 대한 자세한 후기는 그 블로그에 남겨놨어요. 그런데 일부러 영상을 한 번 더 찍는 이유는 이제 제 블로그를 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제 개인적으로 말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1차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첫 과목부터 한 개씩 해볼게요. 일단 PSET에 대해서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5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1차 시험인 PSET을 보게 돼요. 이거는 직렬에 상관없이 다 같이 보게 되는데 고사장을 직렬별로 나누기 때문에 같은 고사장에 있다면 같은 직렬을 준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저는 이번에 합격이 목표가 아니라 제 실력 점검이 목표였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실전처럼 시험에 임하기는 하였지만 OMR은 거의 다 틀린 답들로 골라 찍고 나왔습니다. 그 점 알려드리고요. 첫 번째 과목 헌법. 짠. 헌법은 완전히 망했어요. 제가 그 기본 강의랑 핵지총이라고 핵심 OX 문제 풀고 그 개념 설명 한번 쭉 다시 해주는 강의 이렇게 두 개를 듣기만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못 볼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는데 정말 2019년도 기출 한번 풀어봤던 딱 그만큼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저 스스로도 알고 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헌법은 PSET 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단순 암기만으로 통과를 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외우면 될 거라는 약간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지만 이걸 근거 있게 만드는 게 제가 남은 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이겠죠? 시험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강의들을 들을 때 들었던 문장들이 다 그대로 있었어요. 이제 제가 거기에서 이거는 이렇게 바꿔내니까 잘 외워둬라 라고 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걸 제가 못 외운 게 문제인 거지 난이도가 있다거나 막 엄청 꼬았다거나 이런 느낌이 없었고 또 그 행시 그 커뮤니티 카페에서 또 헌법에 대한 얘기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으로 다들 쉬웠다고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헌법 외에 언어, 자료 해석, 상황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과목은 사람마다 정말 느끼는 난이도 편차가 큰 편이기도 하고 또 제가 여기에서 난이도를 쉬웠다, 어려웠다 제 주관적인 해석을 밝힘으로써 상대적으로 엄청 어렵게 느끼신 분들이나 상대적으로 엄청 쉽게 느끼신 분들이 제 말을 듣고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과목별로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고 저는 이제 어떻게 준비할 거다 이런 얘기들만 가볍게 하도록 할게요. 헌법은 25분 동안 보고 바로 이어서 언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헌법을 볼 동안 언어는 여기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저는 언어 이제 처음 시작하기 전에 좀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고3 때 언어를 정말 꾸준히 잘했거든요. 편차도 없었어요. 무조건 1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아침에 무조건 1시간을 언어를 했던 그 습관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제가 언어를 낮이나 뭐 밤이나 이렇게 별도의 시간을 전혀 들이지 않았어요. 딱 아침에 1시간. 제가 그때 5시 반? 6시 반?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학교에 아무도 없을 때 저 혼자 딱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언어를 풀었어요. 매일매일 고3 1년 내내 그 외의 시간 전혀 안 들이고 딱 그때만. 근데 그렇게 해서 진짜 언어가 안정적으로 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PSET 언어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좀 가볍게 생각하고 접근을 했어요. 처음 접근한 게
5월? 5월 16일 시험인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5월 4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는 진짜 가볍게 기출 한두 문제 풀어보고 아우 뭔 소리야 약간 이러고 덮어두고 아우 뭔 소리야 이러고 덮어두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수능 언어, 그러니까 제가 수능 볼 때 언어와 지금의 언어 논리는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일단 제일 크게 다르다고 느낀 건 추론 그 논리 퀴즈 부분이었어요. 누가 참말을 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이거 구별해내는 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 기출을 딱 풀어보니까 얘들아 거짓말 좀 하지 마 약간 이 생각만 계속 들고 답을 계속 비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2주 동안 그거 풀 때 좀 확실한 것들만 쳐내는 연습하고 기본적인 논리 기호 뭐 교집합, 합집합 뭐 이런 거만 간단하게 익히고 그 외의 언어는 그냥 제가 평소에 그 수능 공부할 때 풀었던 것처럼 조금씩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어만 잘 봤어요. 이번 언어에서 사실 세 과목 중에 언어가 제일 자신이 없었는데 잘 봤더라고요. 그래서 70점? 이건 유일하게 점수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70점 맞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가 그 분석이나 알 수 있는 것 없는 것은 거의 다 맞았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틀린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인 것 거짓인 것 이걸 정말 많이 틀렸어요.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아니 수능에서 언어를 제일 자신 있었다면서 왜 이번 실전에선 또 언어가 제일 자신 없었냐 이게 말이 안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언어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있는 상태에서 피셋의 언어 논리 부분을 제일 늦게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작하고 딱 처음 풀었는데 너무 다 틀리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것 없는 것 다 틀리고 뭐 참인 것 뭐 분석 옳은 것, 빈칸 맞추는 것 이거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 한국인 맞긴 한 거지 약간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19년도 18년도 풀고 충격 먹고 그 후에 이제 내가 문장을 좀 정신을 잘 차리고 읽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문제 풀 때 접근 방식을 좀 더 치밀하게 나눠서 하는 연습을 2주 동안 하면서 이제 조금 자신감이 생겼던 거고 그게 이번 실전에서 단기간에 한 것 치고 효과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자신이 붙었던 과목입니다. 언어 논리. 이 시험에 그 총평에 대해서는 제가 논할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셋을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몇 개월 동안 준비하신 분들도 있는데 고작 2주 한 제가 이거를 왈가왈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러진 않겠습니다. 언어는 저의 경우에는 제가 수능 공부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아침마다 조금씩 꾸준히 하는 연습을 계속 할 거고 추리 논리 퀴즈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인강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논리로 좀 유명하신 분이 김우진 강사님이 유명하시더라고요. 거기 인강을 한번 들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 과목은 자료죠. 이제 피셋에서 헌법을 25분 보고 언어를 90분 보면 11시 55분이에요. 그때부터 1시간 반 동안 밥 먹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저는 그때 맥날 가서 먹고 왔습니다. 맥날 가서 먹고 학교에 들어왔더니 일단 체온 재고 들어왔더니 다들 이렇게 운동장을 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한 바퀴 돌았는데 저는 중간에 옆에 공터 같이 하나가 있길래 학교 내에 공터가 있길래 거기에서 다리 좀 풀어주고 스트레칭도 좀 해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좀 민감한 편이에요. 시험 보는 중에.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시험 보고 막 난이도가 어땠다 저땠다 하는 얘기 절대 안 들으려고 진짜 이어폰을 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그냥 에어팟 꽂고 있었습니다. 시험 쉬는 시간이나 시험 그 밥 먹는 시간에. 그러고서 이제 90분 동안 자료 해석을 봅니다. 저는 자료 해석에 되게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긴 한데 저는 언어도 조금 자신 있는 편이었고 자료도 조금 자신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 자료는 약간 합리적인 자신감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과 고등학교 때 이과를 나오고
자연계열 대학을 나왔거든요. 심지어 저 수학 관련 전공인데 그냥 수학과예요. 네, 수학과인데 와, 씨,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제일 충격받은 게 자료예요. 어처구니가 없어. 일단 저는 이번 시험 다 통틀어서 찍은 건 다 틀렸기 때문에 네, 찍은 거에 대한 판단은 할 필요도 없고요. 가나다 문제에서는 다 한 개씩 엇갈려서 틀렸고, 숫자 계산하는 거는 이제 후보가 추려지잖아요. 선지 5개 중에 2개 중에 하나 고르게 되는, 대부분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다른 거 고르면 다 틀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로 자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감이 안 와요. 너무 못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가 자신 있었던 게 또 인강을 자료를 제일 먼저 들었었어요. 제가 국가지원금 그 취업할 수 있게 도와준 지원금으로 이제 지원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인강이 자료해석 인강이었거든요. 자료해석 인강 듣고 이번에 언어 기출 인강 들을 때 같이 자료해석 인강도 구매해서 그것도 같이 듣고, 그렇게 듣고 풀고 하는 과정에서 진짜 괜찮았거든요. 진짜 네. 근데 자료 해석은 확실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자료 해석은 계산을 빨리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숫자에 대해서 뭐 숫자에 대한 감이나 뭐 이렇게 연산을 하면 이 숫자가 나오겠다, 이런 숫자적인 감은 필요한데, 내가 막 1 더하기 1에서부터 100까지 더하는 걸 가장 빨리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건 의미 없는 시험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자료 해석은 네, 그런 것밖에 느낀 게 없어요.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 자료 해석은 그래도 양치기가 되는 유일한 과목이라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얻은 정보들은 저는 이제 집에서만 공부를 하니까 거의 다 그 행식 카페에서 얻은 정보라는 점 미리 밝히고, 이걸 미리 밝혔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그래서 자료에선 그래도 양치기가 좀 되는 편이라 그래서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실 잘 안 오는데도 할 거거든요. 사람이 하는 공부인데 안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자료 해석은 앞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죠? 점점 해가 들어오는 각도가 바뀌면서 거의 뭐 이쪽으로 가면 손이 날아가네요. 마지막 과목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판단이에요. 상황 판단은 그냥 막 엄청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공부한 것 정도 딱 나왔다? 이 생각. 점수를 밝히는 게 낫겠죠? 62.5점 나왔습니다. 상황 판단은 제가 박준범 선생님 커리를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만족해요. 왜냐면 약간 자료 해석도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운데, 왜 그러냐면 일단 무조건 100점을 위해 달려간다는 느낌보다 조금 내 커트에 맞춰서 가자는 느낌이니까 심적으로 편안하고요. 강사님이 설명을 조금조금 자세하게 해주시면서 내가 여기에서 어떤 거를 가지고 와야 될지, 아니면 어떤 거는 과감히 버려도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진짜 잘해주셔요. 저는 그게 저랑 스타일이 되게 잘 맞아서 박준범 선생님 커리를 만족스럽게 들었고, 그 토대로 시험을 봤는데 결과도 나쁘지 않아서 저는 박준범 선생님 커리를 쭉 따라갈 생각입니다. 다른 그 자료 해석이나 언어는 강사님을 결정하지 못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상황 판단만큼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박쌤 커리를 따라가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상황 판단의 경우에는 퀴즈가 너무 많아요. 퀴즈 그냥 이거는 내가 그 서점에서 심심할 때 푸는 퀴즈 문제집 같은 거 있잖아요. 퀴즈 책 같은 거 그냥 그거 사서 푸는 느낌이었어요. 퀴즈가 엄청 많았어요. 진짜. 근데 퀴즈가, 제가 퀴즈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상황 판단에서 제일 약했던 게 법조문이고 제일 좋아하는 게 퀴즈였는데, 그런 제가 느끼기에도 퀴즈가 너무 많았어요. 어쩜 이래? 근데 퀴즈도 막 엄청 제가 느끼기에는 엄청 깔끔하게
빠르게 막 한 방에 탁탁탁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단계를 많이 거쳐야 되는 그런 퀴즈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랬는데 또 고수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는 이거는 법조문 얘기를 조금 해야 돼요. 상황 판단에서 법조문은 이제 다들 맞추는 문제다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특히 헌법이 필수 과목으로 이제 합불합을 나누는 하나의 기준이 되면서, 그래서 법조문은 다들 엄청 쉽게 잘 푸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초반에 법조문을 너무 많이 틀리는 거예요. 19년, 18년, 17년 푸는데 진짜 법조문만 골라서 다 틀리는 거 있죠. 그래서 와,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왜 틀리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생각을 해본 결과 제가 법조문을 읽을 때 뭐 땡땡조 하고서 이제 옆에 부제목 있고 이렇게 설명이 있잖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치기라고 할까요? 어떤 카테고리들이 뭐다가 깔끔하게 안 나눠지니까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 판단에서 법조문 풀 때 그 조항에다 무조건 네모를 쳐놨어요. 그러고 만약에 부제목 있으면 부제목 한 번씩 쭉 그어주고, 그러고서 제가 한 거는 이제 몇 조 몇 항이라고 하면 항끼리 묶어서 조 밑에다가 이렇게 괄호 하나씩. 이게 진짜 간단해 보이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실전에서 하면 진짜 뭐 10초 걸리거든요. 근데 정답률이 확 올라가요. 진짜. 그래서 저 이번에 시험에서 법조문 거의 다 맞았어요. 이건 추천합니다. 할 말이 좀 많았네요, 상황 판단은. 제가 지금 시험에 대해서 주변에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한다고 너무 들떠가지고 목소리가 좀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이거 다 찍고 나니까 목소리가 너무 컸네라는 생각이 이제 와서 들긴 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본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는 마칠까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잘 듣고 제 방식이 틀렸거나 이상하다 싶으면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제 방법이 좋은 것 같다 하시면 같이 하시면 되고. 첫 번째, 저는 언어를 매일매일, 언자상을 매일매일 5문제씩 풀까 생각 중입니다. 이게 5문제가 딱 부담 없이 1시간 정도에 풀 수 있는 양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분석은 하지 말고 풀기만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뭔가 내 처음 접근에 대해서 싹 까먹은 상태로, 그러니까 월요일에 내가 5문제 푼 걸 토요일에 리뷰한다고 생각하면 월요일에 풀었던 방식을 내가 싹 까먹고 토요일날 약간 새 마음 새 뜻으로 접근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매일매일 풀면서 하고 싶은 건 다양한 풀이 방법을 제가 직접 찾아서 해보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방식을 체화하자, 약간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5문제씩 풀고 5문제 분석하는 거를 목표로 언자상 모든 과목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그 3과목을 매일매일 하면서 인강을 좀 필요한 과목들은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제가 언어에 자신이 있었을 때도 언어 강의 이게 돈 좀 아까운 거 아닌가 약간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기출 풀면서 딱 느낀 게 필요해. 역시 이게 내가 뭐 막 몇백 시간 주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니까 필요해. 스킬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약간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강을 아무래도 커리를 좀 타야 될 것 같아요. 강사님들 올라오시는 그 커리큘럼을. 근데 저는 기초인문은 듣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왜 기초인문을 듣지 않을 거냐면, 일단 기초인문 강의는 제가 그 자료 해석을 하나 들어본 결과 시간이 꽤 많이 들잖아요. 그래도 인강을 듣고 복습을 하고 숙제를 해가고 하려면 그거를 듣고 있기에는 제 2차 실력이 너무 굉장해서, 네, 그 기초 입문은 안 듣고 기본 강의라고 이제 기초 입문 끝나고 한 번 더 돌 때 있어요. 한창 여름에 돌 거예요. 여름에 도는 그 강의를 시작해서 쭉 따라갈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5문제씩 풀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피셋 학습량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피셋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는 11월부터 할 생각입니다. 11월에
전 과목을 다 막 본격적으로 하자 이런 느낌으로 갈 건 아니고 11월에 헌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좀 집중을 하다가 12월부터 이제 피셈 모의고사 풀고 헌법 모의고사 풀고 약간 이렇게. 왜냐면 저는 암기에 좀 많이 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영어를 원래 싫어했던 이유도 제가 외우는 거에 정말 취약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못 외운다는 사실에. 그래서 헌법은 여름까지 책 천천히 읽으면서 이게 약간 재밌는 책 읽는다 생각하면서 기본서 읽고 그때까지 제가 만드는 노트를 하나 정정정정 저만의 노트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해요. 그러니까 여름에 헌법 나만의 노트를 만드는 거죠. 그거를 만들고 11월 달부터 외우고 반복. 하루에 막 몇백 시간 들여서 하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조금씩 매일매일 자주 약간 밥도 후루룩 먹는 게 아니라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그런 느낌으로 헌법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매일 5문제씩 풀기. 헌법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여름에는 기본서 한 2-3번 읽고 나만의 노트 만들어 놓기. 그 다음에 할 건 기본 강의. 오픈하면 듣기. 요 3개 정도 제 마음속으로 굳혔고요. 이게 자료 해석이 좀 난감해가지고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일단 대략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요 매일매일 5개씩 푸는 건 제 생각에는 25일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24일에 플렉스 시험을 보러 가거든요. 그래서 플렉스 보기 전까지는 일주일 동안 이 영상 다 찍고 업로드 해놓자마자부터 저는 스페인어를 달릴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굳혔습니다. 조잘제잘 떠들다 보니까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떠든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불편하네요. 다음에는 조금 더 정리된 내용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깔끔하게 제 경험이 정리된 걸 보고 싶으시다면 프로필에 블로그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 제가 이번에 시험 보고 올린 후기가 있고요. 인스타그램에는 제가 매일매일 타임랩스 찍은 걸 1개씩 올리고 있어요. 그거 만약에 같이 보시고 싶으신 분이라면 인스타그램도 프로필 링크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영상 말미에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외교관 후보자 시험을 준비한다는 모토로 이제 타임랩스를 올리다 보니까 외교관 준비하는 어린 친구들이 정말 많이 댓글을 남겨주고 뭐 연락을 주시고 하시는데, 저는 성인이 되고부터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외교관이라는 꿈을 성인 되고도 중반이 돼서야 마음을 굳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외교관이 되겠다는 명확한 꿈이 있는 건 정말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멋지다, 응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조언해주고 싶은데 내 삶이 그렇지 않았어서, 그래서 이거는 미리 양해 구할게요. 제가 그런 댓글들에는 진짜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냥 다양한 거 해봐라 는 말밖에. 그래서 그런 댓글들을 보면 이제 기특하면서 한편으로는 뭐라고 써줘야 되나 약간 이 생각이 들어서 미리 양해 구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댓글들에는 답글을 길게 남겨드린다거나 제 경험을 녹여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이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또 열심히 공부한 타임랩스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